네, 안녕하세요. 안소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선택한 논문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많이 종식이 된다고 하지만 그 전에 이제 델타랑 오미크론 같은 것이 그런 변종들이 굉장히 전파가 많이 돼서 감염이 높은 그런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가지고 사스 코로나2 BA1 변종이 백신 부스터 추출 혈청에 의해서 중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복 혈청 및 치료 항체는 피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그런 변종이 굉장히 우려되는 변종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중 원인의 하나가 수용체 결합 도메인, 즉 RBD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RBD가 그 빠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과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의 15개의 치원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RBD가 표적세포의 ACE2 수용체에 대한 바이러스 부착을 매개하고 동시에 사스 코로나2 감염과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코비드19에 대항하는 항체를 중화시키는 것이 그 RBD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연구 같은 경우는 백신 부스터가 면역 회피의 극복을 어느 정도 돕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제 그 혈청 세포 혈청 샘플 그게 이제 이회용 백신 추출한 것이 있는데 그거랑 회복 혈청 샘플 그리고 많은 그런 모노클로널 항체에 대한 상당한 면역 회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면역 회피가 있으면 우리는 이제 면역 반응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물리쳐야 되는데 면역 회피가 있으면 올바른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몸에 아프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백신 접종자의 숙주 하위 임상 피폭 기록을 포함해서 샘플 타이밍과 숙주 특성에 대한 중요한 세부 정보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연구는 호스트 인구학이 어떻게 체액 반응을 중화시킬 것인지 예측하는 것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스 코로나2 델타 및 비델타 유전자형의 광범위한 다양성에 의한 사전 감염에 대한 조사 또한 유전자 다양성이 교차 중화 항체 반응과 어떻게 상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렌티바이러스와 굉장히 유사한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오미크론 BA1 변종의 항체 중화를 세 가지 중요한 맥락에서 측정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화이자 현재 사용하는 그 백신을 사용해서 두 번의 면역 후 유도된 항체 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그런 변종에 의한 감염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유도된 항체,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18개의 치료용 항체 제품 및 하나의 항체 모방 단백질 제품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응급 사용 허가가 돼서 현재 임상적으로 사용 중이거나 임상 개발의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오미크론에 의한 중화 탈출의 크기를 DGA D614G 및 델타 사스 코로나2 변종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스 연구에 참여하는 39명의 성인 의료 종사자들의 그런 중화 티터를 연구했는데 그 사람들이 화이자로 인한 완전하게 1차와 2차를 맞은 사람들과 그리고 부스터, 즉 3차의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완전하게 2차를 투여했을 때와 그리고 1차의 접종 후 최고 반응에서 혈청을 연구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청 샘플의 중화 티터를 D614G랑 많은 종류의 오미크론 및 델타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진 이제 유사 바이러스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평균에서 얻은 혈정 샘플의 7.7%, 즉 39개 중 3개만 두 번째 백신 접종 후 오미크론에 의한 50% 중화 티터가 검사 임계값보다 높았습니다. 이제 이거 1대 40으로 희석한 것인데 그리고 또 2차 백신 접종 후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 티터가
D614G에 대한 티터보다 25.5배 낮았습니다. 반면에 델타에 대한 중화 티터는 D614G보다 약간 낮았습니다. 그래서 3차 접종 후 티터는 델타 및 오미크론의 D614G에 비해서 각각 3배, 7.2배 낮았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개인이 3차 백신 접종 후 오미크론에 대한 측정 가능한 티터를 보유하여 부스터 백신이 보호하는 보호 강화 가능성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예방접종 후 성별이나 연령이 티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조사를 했지만 이 실험에서는 어느 쪽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39명 중 17명이 2차 및 3차 예방접종 사이에 매월 정기적으로 혈액 샘플을 채취하는 동안 항체를 위해서 혈청 전환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증상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는 사스 코비드 2에 대한 무선 감염 및 노출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항해 혈청 변화는 부스팅 후 티터 중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스팅에 유도된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 범위를 평가하기 위해서 2차 및 3차 백신 접종 후 D614G에 대한 오미크론 또는 델타에 대한 사람에 대한 티터의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3차 대 2차 예방접종에 대한 NT50의 비율의 평균은 D614G보다 오미크론이 더 증가했고 델타 비율의 평균은 더 낮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 번째 백신 접종이 세 가지 변형 모두에 대한 반응을 증가시키고 오미크론 변형에 대한 반응을 넓혔음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감염성 변종의 유전자형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서열화를 해보았는데 D614G 및 알파 회복 혈청 검사에 대한 중화 티터는 오미크론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알파 변종과 베타 변종에 대해 감염된 개인의 혈청 샘플을 감염 변종이 아닌 D614G와 비교했을 때 각각 변종에 감염된 6명 중 2명과 0명은 오미크론에 대해 임계값 이상 반응을 보였고 알파와 베타 변종에 감염된 2명 중 1명은 임계값 이상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변종의 경우에 감염된 5명 중 4명과 AY 변종에 감염된 10명 중 8명은 오미크론에 대해서 역치 이상의 티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는 회복 혈청 샘플이 백신 접종 후 혈청 샘플에 비해서 더 이질적이었으며 예상대로 D614G와 델타 혈청 샘플이 각각의 감염 변종에 가깝게 군집하였습니다. D614G와 델타 사이의 거리는 세 가지 혈청 모두에서 작았습니다. D614G와 델타 간 거리 변화는 2차보다 3차에서 약간 더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 18개의 치료용 항체 제품과 현재 EUA 하에서 임상 사용 중이거나 임상 개발 후기 단계에서 봤던 그런 항체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는데 일단은 다른 변종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여러 단위 치환물이 일부의 내성을 보인다고 보고를 했지만 오미크론 변종에 대해서는 유사한 평가가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폴리클로널 항체 제제인 코비드19 HIVIG와 IgG 이머전트 모두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 효력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회복기 및 백신 접종자의 데이터와 일치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발견은 신흥 변종에 대한 강력한 치료용 항체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항체를 중화시키는 것은 사스코비드2 감염과 코비드19에 대한 보호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보호에 관련된 항체 티터를 평가하려는 노력은 많은 요인들로 인해 복잡합니다. 여기에는 체액성, 세포성, 선천적 면역계 등의 다양한 구성 요소의 잠재적인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상승작용이 포함됩니다.
또 감염 위험 같은 경우 또한 인간의 행동과 지역 공중 보건 조치에 의해 바뀔 수 있으며 항체 티터의 측정은 다른 실험실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미크론 변종에 의한 면역 회피가 의학적 대응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 인구와 실험실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샘플이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것이었고, 백신 후 샘플링 기간이 더 짧았다는 점이 있었고, 또 성별과 나이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의 한계는 적당한 샘플 크기가 조금 부족했고, 또 혈청 수집 시기가 제한이 있었으며, 장기 추적이 부족했고, 검사된 제한된 수의 회복 혈청 샘플 및 변형이 있었으며, 이제 진짜 사스 코비드2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유사 바이러스를 사용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연구의 강점은 델타 내 다양성, 회복기 개인과 백신 접종자 사이에 비교 가능한 샘플링 시간, 지도 제작 방법 사용 등 다양한 유전자형을 가진 잘 특성화된 코호트 혈청 샘플의 사용을 포함합니다. 요약하면 우리의 연구 결과는 코비드 mRNA 백신에 의한 부스터 면역이 다른 변이체를 가진 사스코비드2 감염에 의해 유도된 두 가지 면역 또는 티터보다 더 높은 중화 티터를 유도함으로써 오미크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팬데믹 초기에 개발된 많은 치료 항체들은 효능을 잃었지만 개발 중인 일부 항체들은 서로 다른 정도로 효능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논문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의학적 대응책을 마련해가며 매번 평가해 나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